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 이슈 전해드리죠. 플랜B 문화협동조합 이여주 예술기획실장과 함께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시에 방치된 공간들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들을 유휴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유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사례를 혹시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망미동에 있는 그 고려제강 회사 F1963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한번 소개드린 그 컨테이너를 문화 공간으로 만든 비콘 그라운드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 유휴 공간들이 생기는 이유는 뭔지, 또 종류도 많을 것 같은데 부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시에 이런 유휴 공간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지만 그중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을 잃거나 시설이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부산의 제조업 공장들이 녹산이나 신평 등 부산 외곽이나 더 멀리는 양산, 창원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들로 이전하면서 이 도심 내 제조 공장들이 빈 공간으로 남겨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와이어를 생산하던 고려제강의 수영 공장이 양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사례고요. 금사공단 안에 옥상화학의 유휴공간도 현재 예술지구 P로 문화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뀐 곳이 그렇게 막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쾌적하고 네. 바뀔 수가 있구나.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대도심에 폐교들이 많아져가지고 요 폐교를 어떻게 좀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부산 같은 대도시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간만동의 동천초등학교 경우는 현재 이제 간만 창의문화촌이나 부산문화재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서면 한가운데도 폐교를 활용한 부산 놀이마루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센터로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의 자천초등학교의 경우도 2024년까지 복합 문화예술 교육공간 자천 어울림파크로 재생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런 문화 공간들이 생기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네. 이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자꾸 폐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 씁쓸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좀 활용될 그런 가능성도 높은데 요게 이제 좋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도심 대청로 번화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한국은행 건물도 박물관으로 조성된다면서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로에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미문화원 건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고요. 그렇죠. 그 바로 옆에 구한국은행 부산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는 초량 외관이 있던 자리였고요. 일제강점기엔 조선은행으로 해방 후에는 한국은행 부산 지점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이 건물이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네. 1963년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보이는 건물로 신축되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 문영 금융단지로 한국은행이 이전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이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부산 근대역사관과 통합해서 2022년에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통합해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에서는 지금도 부산의 근대 건축물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네네.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매입한 곳이 중앙동 백산기념관 옆에 자리한 구한선은행 건물입니다. 현재는 한성 1928 네네. 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근대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좀 더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건축 문화 자체가 확확 달라지는 네. 게 근대라고만 해도 진짜 예스러워요. 네. 불과 100년 좀 넘었는데 그런데 너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네. 아파트만 아니어도 네. 되게 예스럽고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원도심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이 앞으로 이제 첨단 도시로 개발이 될 텐데 그 원도심에도 이게 사라진 근대 건축물이 많잖아요. 네, 이 대표적으로
1900년에 지어져서요. 부산에서 현존했던 가장 오래된 근대식 창고였던 남선 창고 명태고방도 2008년에 사라졌고요. 또 제 기억에도 또렷이 남아 있는 것이 이제 1930년대에 지어진 중앙동의 부산시청 건물도 1998년 연산동으로 시청이 이전하면서 롯데에 매각되어서 당시 이제 롯데월드 건립을 위해서 철거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자리엔 덩그러니 백화점만 들어서 있습니다. 예. 이 부산시청 건물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임에도 건물인데요. 철거되지 않고 좀 보존되어서 공공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제 부산 원도심이 지금보다 좀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이제 항구도시 부산이다 하는데 이 원도심 해안가에 위치한 문화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북항 재개발되면은 이제 그동안 못 가봤던 항구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거를 해안가에 딱 남겨둬가지고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런 역사가 있구나. 더 좋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네, 부산항 이제 북한도 개발로 인해 항구 내 시설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 그래도 예. 남아 있는 곳이 자성대 부두의 보세 창고나 양곡 부두의 사일로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만 북항 재개발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이 양곡 부두도 이전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산항의 산업 시설들도 사라지지 않고 부산의 상징으로 잘 남아서 문화적으로 재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일로는 곡물을 저장해두는 골등 모양 원통형 창고를 말하는데요. 예. 이 양곡 부두에는 높이 70m의 대형 저장고가 현재 3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일로의 외벽을 활용해서 기억의 저장고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준비하다가 아쉽게도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문화적 활용이 아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 내양에는 이런 사일로 외벽에 대형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내부까지 개조해서 현대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이 사일로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이제 낡았다 해가지고 그냥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를 살려놓으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우리 후손들은 더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중에 뭐 벙커 이런 거 방치된 곳들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이런 벙커 공간이 실제로 활용되는 곳이 있나요? 네, 부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런 대피용 군사 작전용 벙커들이 많은데요. 그중 항명살자락의 물망골과 강안동의 벙커들이 수십 년째 방치되어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망골 벙커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300평 규모인데요. 그래요? 이 거대한 벙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2016년에는 국제 건축 공모전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호텔, 미술관, 콘서트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안동 벙커는 2012년에 미디어 아트 벙커로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계획이 무산되면서 노후시설 정비만 간단하게 하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벙커들은 뭐 크고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사실 오래전부터 소소하게 발견되면서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와인 동굴, 카페, 동굴 카페 이런 것들을 관광화시킨 곳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 청도입니까? 뭐 와인 청도, 이런 영도 그러니까 굴만 있으면 다 와인.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저 포도좀 잘하면 전부 와인 동굴로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막 간다는 시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와인 동굴이나 저장고 말고 문화적으로 활용되는 곳은 없습니까? 네,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여의도 지하벙커를 활용해서 2017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공간은 방공시설을 그대로 잘 살려서 역사 전시와 함께 실험적인 현대 미술 전시를 선보이면서 젊은 층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또 2018년에 오픈한 제주도의 비스벙커는 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로 이제 큰 예산을 들어서 콘텐츠를 입혀서 이 상업적으로도 좀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에 와인은 생각이 나는데 와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좀 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는 부산시에서 이제 다대포 해안가에 방치된 다대 소각장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생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부천에서도 이런 소각장을 아트벙커 B3구로 재생하면서 기피 시설이었던 곳이 북한 문화공간이 되었는데요. 이 공간은 사실 계획부터 완성까지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과정에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은 계획
초반부터 건물을 디자인하는 건축가 콘텐츠를 채울 이 운영 주체를 공모로 뽑고요. 예. 특히 이제 총괄 기획자가 건축가, 행정,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공간들을 디자인해 나가면서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 되었는데요.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총괄 기획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이제 도시 재생이라 해가지고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이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재생했다 해갖고 새 건물만 지은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안목이나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폐산업시설을 재생해서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지?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는 2014년부터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잃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의 상징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지원 사업으로 작년 기준에 전국에 약 30곳이 문화공간으로 개관하고 또 준비 중이고요. 산업시설 외에도 역사나 낡은 극장, 공동주택이나 병원 등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큰 예산이 조성되는 만큼 지자체 소유이거나 매입 계획이 있는 공간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소유지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문화재생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무상 임대 또는 협약 체결이 된 곳이었는데요. 면적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면밀하게 심사 후에 결정이 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쉽게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취지는 좋고 뭔가 우리 동네에 조금 낡았던 그 무언가가 다시 역사적인 공간이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네. 그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곳들이 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천의 아트벙커 B3구가 그렇고요. 또 창원의 문화대장간 풀문화, 청주의 동부창고, 전북의 팔복예술공장 등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F1963이 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예. 전국 사례 중에 민간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한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 예산으로 F1963의 전시 공연장인 석촌홀이 조성이 일부 국비가 들어갔고요. 공간 운영은 현재 부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F1963은 문화공간 외에도 서점이나 카페, 그다음에 갤러리, 기업 브랜드 간 등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무척 잘 되어 있어서요. 입소문만으로도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재생 문화공간으로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폐산업 시설들이 이제 재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도시의 매력을 찾아보면 이렇게 오래된 거하고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살아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공간들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공간들 이제 숨겨진 공간들이 더 많이 또 문화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약을 걸고 있는데요. 좋은 콘텐츠가 뭐 지역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자원들, 또 숨겨진 공간이나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또 이미 있는 문화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고 매력적으로 되살릴지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또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이게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이어주 예술기획실장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